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이직입니다. 게다가 이 이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이직. 그렇기에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더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에 관한 A to Z.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백의 책단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공백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이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직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퇴사라는 경험도 반드시 한 번쯤은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임에는 분명한데 이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고요. 이직을 안 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안정감 있게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누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직은 개인의 역량을 넓히고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퇴사학교라는 게 또 있다고 해요. 이직을 결정하고 그리고 새 직장을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이 퇴사학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분은 퇴사학교의 인기 강사이자 헤드헌터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야말로 이직과 취업에 대한 A to Z를 모두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직의 정석이라는 간략하면서도 힘있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수많은 회사와 인재들을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헤드헌터 정구철 작가님의 책이고요. 2019년 7월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간된 도서입니다. 이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장이 곧장 이직의 과정과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한 장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텝 1. 현재의 자리에 의심이 든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과 모자람을 느끼게 되면서 이직에 대한 고민은 시작됩니다. 이때는 연봉, 직업, 적성, 행복 등 다양한 기본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내가 하는 선택이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선택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퇴사 후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어학연수라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스펙이 정말로 이직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스펙인지, 내가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스텝 2. 내가 정말 이직해야 하는 이유는? 자,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직의 가치, 이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좀 놀랐던 것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직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구철 작가님은 이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직은 나를 어느 회사 출신의 몇 년 차가 아닌 전문가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직의 가치, 그리고 단순히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퍼스널 브랜드로서의 나를 찾도록 도와주는 장이 바로 이 두 번째 장입니다. 스텝 3. 이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긴 고민 끝에 이직을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실질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이직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직을 고민해 봐야 하는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이직 시기를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회사의 어느 부서를 타깃으로 잡을 것인지, 채용 공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직장 선택을 할 때 연봉을 고려할 것인지, 나의 행복을 고려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꼼꼼히 조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텝 4. 이력서 작성법. 이력서 작성.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그만큼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 수많은 이력서들 중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어필하면 될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네 번째 장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작성하세요, 저렇게 작성하세요 이런 조언이 아니고요. 내가 해왔던 업무의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이전 직장과 새로 갈 직장의 교차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섬세한 자기 관찰과 전략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스텝 5. 이직 면접 노하우. 자, 이력서로 한 단계를 넘었다면 이제는 실전 면접입니다.
면접 유형, 면접 볼 때 자세, 면접 볼 때 강조해야 하는 미덕, 면접 시 알아둬야 할 질의응답, 그리고 연봉 협상 방법까지 정말 다양한 노하우들이 실려 있는 장입니다. 스텝 6. 아름답게 퇴사하는 법. 이직이 결정되었다면 지금의 직장을 내려놓아야겠죠? 이 6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퇴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이직 후 첫 달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도 조언해주고 있어요.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새 환경에 뛰어드는 것,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배워두고 알아두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텝 7. 직장 안에서 나를 찾는 법.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젠가 이직과 퇴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언제까지고 해야 되는 일이죠. 이 7번째 장에서는 직장 안에서 내 모습을 찾아가는 법,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주하게 될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7개의 장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은 책일 수도 있어요. 아직 이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거나 학생이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펴보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성에 대한 고민과 직장 선택, 이직과 퇴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니까요. 직업에 대해 그리고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좋은 책 얘기 들고 곧 돌아올게요.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